박원순 서울시장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공무원 연금 개혁을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었는데요. 네. 이 발언에 대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일침을 놓았습니다. 네, 그 내용을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직접 들어보시죠.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께서 연금 개혁에 어깃장을 놓는 발언을 했는데 지금 국가의 재정에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만한 분으로서 매우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한을 늦출 수 있다고 본다고 이야기했는데 공무원 연금 적자의 규모나 이러한 사항이 어떤가 하는 걸 과연 제대로 알고 이런 발언을 하는지. 지금 저게 이제 참 재밌는 게 이제 처음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당에 이제 12월 말까지 좀 해달라 작년까지 했는데 이제 당에서 야당하고 협의를 해야 되니까 지금 뭐 공무원 노조도 들어와 있고 이제 그 이른바 논의 구조가 이제 만들어져 있는데 박원순 시장 말은 적절하지 않은 게 박원순뿐만 아니라 지금 야당 자체가 지금 자기 안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과 안이 나와서 그 협상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 정치 세력은 어쨌든 정치공학적으로 사고할 수밖에 없는데 내년 총선인데 공무원 표 떨어지는 거 뻔한데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왜 총대를 맺냐라고 이제 뭐 아쉬울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문재인 의원이 이런 얘기했죠. 우리도 이제 대안을 내놓는 정당이 되겠다, 대안 정당이 되겠다.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뭐 공무원, 서울시 공무원 이 수장이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공학에 매몰됐을 때는 단기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손해다는 것을 문재인 그 대표나 박원순 시장도 정확히 이해해야 될 겁니다. 정책 대안을 내놓지 않고. 내놔야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단순히... 테이블을 야당이 만들려 해서 공개적인 토론의 공론의 장을 만들었다면 이게 꼭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야당 안도 나오고 여당 안도 나오고 공무원 노조 안도 나와서 그 속에서 토론하고 해서 합리적 안을 만들면 되는데 박원순 시장의 얘기는 뭐 공무원들이 연금 갖고 사는데 우수한 사람 안 들어올 것 같아. 그거 뭐 하나만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 정도 갖고는 차기 대권 후보로 그런 책임 있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아까 정치 공학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정치에서 어떤 단어를 먼저 쓰느냐에 의해 가지고 그 말에 이제 주도권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박원순 시장이 하신 말씀을 보면은 신중하게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서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정치권만이 아니라 온 국민 중에 누구도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 원론적인 얘기죠. 그렇죠. 그럼 결국 어떤 방식의 대안과 그걸 하기 위한 실천적 방안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가 핵심인데 그 부분은 빠졌다는 겁니다. 저는 그게 빠졌다는 게 박원순 시장의 사심이 드러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심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권 도전을 비롯해 여러 가지 대선입니까? 네. 정치인은요, 더군다나 이제 행정기관 장이잖아요. 차기 대권 주자를 노리시는 분이잖아요. 답을 내놔야 됩니다. 네. 답이 없는 어젠다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차라리 아래 새로운 어젠다를 던진 건 모를까? 이거 이미 나와 있는 어젠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을 내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 연금 개혁 안 하고 해결될 수 있으면 좋죠. 공무원한테 연금 다 주고 적자 보전해서 좋습니다. 그러면 자, 공무원 연금 개혁이 이러이러한데 이러이러하니까 너희들이 정부 여당은 안 좋고 그럼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적자를 보전하겠다는 답을 내놔야 되는데 답이 없고 하나마나한 소리, 전형적인 박원순식의 포퓰리즘. 어떻게 보면은 시민운동가 출신의 시장의 한계가 조금씩 드러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약간의 걱정도 되네요. 네, 지방자치단체장이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고요. 그리고 말씀들 하신 것처럼 박원순 시장이 하나마나한 이야기를 했다라는 지적이 가장 많은데 그런데 보면 뭔가 말만 하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그렇지만 견제, 공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차기 대선 후보로 그런 데고 불출마하겠다는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 경쟁은 불가피합니다. 불가피한 것인데 뭘 가지고 경쟁하느냐의 문제죠. 뭘 가지고 경쟁하는 문제인데 저는 김무성 대표는 저에게는 아주 적절한 얘기고 지금 공무원 연금 문제 심각하지 않습니까? 심각한 것이고 개혁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다 총론적으로는 모두들 동의를 하죠. 동의를 하는데 야당이 특히 이제 문재인 대표께서 정말 그 대한정당 되겠다고 했다면 정말 야당도 지금 오늘 아침 뭐 신문을 보니까 우리도 안이 있는데 조금 이따 내놓을게. 뭐 안이 있으면 내놓으면 되는 것이지. 그걸 뭐 숨겼다가 무슨 버물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토론의 공론의 장이 만들어졌다면 각자의 안을 내놓으면 됩니다. 그 속에서 치열한 토론하기를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지 당장 몇 표가 보인다 해서 야 이건 뭐 우아한 얘기를 하신다고 표가 간다 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에 대한 견제가 이제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뭐 분석도 있습니다. 그 정치권에서 대선 앞두고 그 정도의 견제는 당연히 있을 수 네. 있는 거고요. 사실 그 박원순 시장의 사실 지지도가 굉장히 떨어졌기 때문에 나름대로 초조함이 나타난 거 아닌가 보는데 박원순 시장으로서는 본인이 위치가 어딘가를 좀 정확하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치가 아니라 행정가입니다. 일단 서울시장은요. 네. 기본이. 그럼 사실은 서울시장 출신이 대선에 나왔을 때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예처럼 유권자를 보는 거는 그 사람의 어떤 정치적 발언들이 아니라 정치적 메시지가 아니라 업무 성과거든요. 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때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자꾸 던져가지고 지지율 1등 올라간 게 아니죠. 청계천과 버스 중앙차선 2개로 그냥 대통령 당선된 것이거든요. 그 박원순 시장도 서울시장으로서 어떤 업무 성과를 내게 되면 그것이 대선판에서 반드시 평가를 받습니다. 시장이라는 자리는 그런 자리지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를 던지지 마시고 답을 주시고 성과를 내십시오. 그러면 좋은 날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고시비를 지원하겠다. 네, 고시원비. 고시원비를 지원하겠다고 하고 오늘 또 이런 발언이 있었고 공무원 연금 개혁 좀 합의를 갖고 하자. 네. 또 최근에 뭐 광화문 저걸 또 넓힌다는 얘기도 있고 굉장히 이렇게 선심성 어떻게 보면 선심성으로 보일 수도 있고 뭐 아까 포퓰리즘으로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좀 그런 어떻게 이게 보십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서로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뜻이냐 하면 오세훈 전 시장이 했던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세금 낭비라고 해가지고 문제를 계속 일으켰지만 네네. 실제로 그게 이제 세금 낭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그 뒤에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박원순 시장이 하시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보면은 오히려 그런 이제 세금이 정말 제대로 쓰이는지 의심스러운 그런 항목들을 계속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대선 후보로서의 이 뭐라 그럴까요? 이 자기의 지위를 제대로 이제 공고히 하고자 한다면 전에 했던 말과 행동 그리고 지금에 하는 말과 행동이 이렇게 수미상관하게 좀 일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청계천에 이명박, 그 다음에 이제 뭐 3반 있으면 오세훈 시장하면 디자인 서울이라는 그러니까 뭐 샛빛 둥둥순도 있고 했지만 박원순 시장이 아젠다 세팅에 완벽히 실패하고 있다. 그러니까 전부 잼마 던지면서 전술적 단위에서만 계속 네. 하다 보니까 김태현 변호사 핵심 중에 당신이 서울시장 동안 뭘 했느냐 과연. 네.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이 없다면 차기는 멀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페이스를 좀 정리정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도 지난 25일에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박원순 시장을 겨냥해서 뭔가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얼마 전에 폐지가 된 자주민보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설 연휴 직전에 폐간이 됐습니다. 북한에 뭐 김일성 찬양했다라는 내용 때문에 폐간이 됐었는데 문제는 이 매체 대표가 지난 1월에 자주민보를 자주일보로 다시 서울시에 등록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박원순 시장이 이거를 지금 등록을 해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려해야 되지 않냐라고 지적을 했네요. 두 번 논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예. 자주민보라는 게 명백히 그 내용이 종북적인 성향, 그 내용이 많았는데 이제 허가 이 주체가 서울시라면 이름만 바꿔서 이른바 종북 사이트가 등록을 했는데 그걸 허가를 내줬다라면 저 문제에는 박원순 시장이 어떤 판단에서 내는지 모르겠지만 향후 두고두고 정치적 부담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저건. 네, 네. 알겠습니다.